붉은 조명 아래 서진이 춤을 추는 순간 목에 군번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금속판에 새겨진 글자가 조명을 받아 빛났죠.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윤서진 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고 그때 한 남자가 클럽 안으로 들어서며 외쳤어요. 멈춰라. 그 사람,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태수가 군번줄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감당 못할 이름이 새겨진 거야. 조롱하던 젊은이들의 웃음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순간 클럽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이 채널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삶과 감정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진짜 이야기들이죠.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공방이 있습니다. 낮 시간이면 이곳은 늘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번화가로 향하는 동안 이 공방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죠.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먼지처럼 가늘게 내려앉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50 중반의 나이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흙을 만지는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죠. 손목 안쪽으로 흐르는 오래된 흉터,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표식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목에는 낡은 은빛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반짝이는 그 금속줄은 서진이 절대 벗지 않는 유일한 장신구였죠. 그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서진에게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증표였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공방을 채웠어요. 서진은 흙을 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딸 지민의 22번째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서진은 조용히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수 만든 작은 도자기 접시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은 서진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비록 말로 표현하는 건 서툴렀지만 이런 작은 손길에 마음을 담아내는 게 서진의 방식이었죠. 지민아, 세상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그걸 꼭 기억해.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딸에게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 시절의 이야기, 특수전사로 살았던 그 시간들, 전역 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숨어 살았던 날들. 그 모든 것을 딸은 알지 못했죠. 공방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서진이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단단하게 담은 입술, 그리고 눈빛에 담긴 강인함. 지금의 서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서진은 그 강인함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했어요. 전역 후 사회는 서진 같은 여군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내 안의 전쟁은 계속됐어. 서진은 가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긴장의 끈이 남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고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면 무의식 중에 주변을 경계하고 밤이면 악몽을 꾸곤 했죠.
하지만 서진은 그 모든 것을 혼자 삼켰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으니까요. 공방 한쪽에는 서진이 만든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 꽃병, 접시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빚은 작품들이었죠. 서진은 흙을 만지는 시간이 좋았어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힘을 주면 그만큼 단단해지고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람과 달리 흙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홍대 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발걸음소리. 서진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어요. 자신은 이제 그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군복을 벗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진은 여전히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한 채 이 작은 공방 안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공방 문이 열리며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화장을 진하게 한 지민의 모습에 서진은 미묘한 불안을 느꼈어요. 딸은 요즘 들어 점점 더 밤늦게까지 나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이라고 했지만 서진의 가슴 한편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 나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해. 생일인데 미안. 지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 불안한 눈빛. 엄마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민아, 어디서 일하는 거야? 밤늦게까지 괜찮은 곳이야? 서진의 물음에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클럽에서 음료 서빙하는 거야. 돈 괜찮게 벌 수 있어. 클럽.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군 시절 서진은 수많은 위험한 장소를 다녔습니다. 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클럽 같은 곳은 젊은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서빙을 한다는 건 낯선 손님들과 가까이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 꼭. 서진은 딸의 손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며 눈을 마주쳤죠. 지민은 엄마의 진지한 눈빛에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손을 빼내며 밝게 웃었어요.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어른이잖아. 지민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서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목의 군번줄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예감하듯이 서진은 창가로 다가가 딸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흙을 빚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죠. 20년 넘게 묻어두었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목의 흉터가 은근히 욱신거렸어요. 오래전 부상당했던 그곳이 날씨가 흐리거나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을 때면 이렇게 아팠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거리.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밤의 홍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딸이 있다는 사실이 서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민의 번호를 저장한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믿어야지. 지민이를 믿어야 해. 서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서진은 긴 밤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홍대 클럽 거리는 불야성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뒤섞여 요란했어요. 그 한복판에 자리한 클럽, 입구부터 쿵쿵거리는 저음이 땅을 울렸죠. 클럽 내부로 들어서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형색색의 조명,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빛이 끊임없이 회전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어요. 스피커에서는 요란한 음악이 터져나왔고 저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민은 클럽 한쪽 구석에서 음료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신선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시선, 지나가며 던지는 가벼운 농담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밭 쪽에는 민호와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4명의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클럽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민호는 이 클럽의 단골이었습니다. 돈을 쓸 줄 알고 목소리가 컸고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야, 저기 새로 들어온 애 봤어? 꽤 괜찮던데.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지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민을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저런 애들이 제일 재미있어. 아직 물들기 전이라서. 민호 일행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놀이는 익숙한 일이었죠. 새로 들어온 여성 직원을 찾아내고 접근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들의 오락이었습니다. 지민이 음료를 나르며 민호 일행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슬쩍 자리를 옮겨 지민의 길을 막았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당황하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얼마 안 됐어요. 실례할게요. 지민이 지나가려 하자 민호의 친구들이 슬금슬금 지민을 둘러쌌습니다. 4명의 남자가 만든 원 안에 지민이 갇힌 모양새였죠.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그렇게 급해요? 우리 손님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하면 안 돼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민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클럽의 요란한 음악과 조명 속에서 이런 일은 그저 흔한 풍경일 뿐이었죠. 정말 바빠서요. 지민이 빠져나가려 하자 민호 친구 중 한 명이 지민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민은 깜짝 놀라 뿌리쳤어요. 왜 이래요? 손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 일행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민의 당황한 표정이 이들에게는 즐거움이었죠. 지민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던 게 이런 상황이었을까? 야, 얼굴 빨개졌네. 귀엽네, 진짜. 어디 사는데? 나이는 몇 살이야? 민호 일행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점점 더 숨이 막혔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4명의 남자가 둘러싼 상황에서 쉽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클럽 입구 쪽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어요. 형형색색의 조명이 번쩍이는 가운데 서진이 클럽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지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던 서진은 결국 집을 나섰어요. 클럽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이곳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요란한 음악, 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군 시절 서진이 배운 것 중 하나는 공간의 위험도를 읽는 법이었어요. 서진의 시선이 클럽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 근처에서 4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인 지민을 발견했죠. 지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민호 일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명이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지만 서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민아. 서진의 목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지민의 귀에 들어왔어요. 지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죠. 이 요란한 클럽 한복판에 조용한 공방에서만 보던 엄마가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 전화 안 받아서 왔어.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지민에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그리고 민호 일행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서진의 얼굴이 번쩍 드러났어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일행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피식 웃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여성이 클럽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 아줌마가 여기엔 왜 왔어요?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여긴 젊은 사람들 노는 데예요. 아줌마가 올 때가 아닌데.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지민을 자신의 뒤로 돌렸습니다. 우리 딸 데리러 왔어요. 비켜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일행은 비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서진을 둘러쌌죠. 딸이요? 아, 그래요? 근데 아줌마, 여기 와서 분위기 망치면 안 되는데요.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서진과 민호 일행을 번갈아 비쳤습니다. 클럽의 음악은 여전히 요란했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쪽 상황에 관심이 없었죠. 서진의 목에서 군번줄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형광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금속줄을 민호 일행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목걸이쯤으로 여겼을 뿐이었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잠재워뒀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진과 민호 일행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클럽의 요란한 음악 속에서도 이들 사이의 공기는 달랐어요. 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민호 일행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죠. 아줌마, 우리가 무서워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민호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서진과 민호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서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비켜달라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죠. 하지만 민호 일행은 이를 약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이든 여성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섭네. 근데 아줌마, 여기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에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지민은 엄마 뒤에서 불안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엄마가 자신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지민은 엄마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엄마, 그냥 가요. 괜찮아. 우리 그냥 나가자.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차분했던 눈빛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20년 전 전장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엄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낯선 느낌이었죠. 민호는 서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롱에 굴복하지 않는 서진의 모습이 오히려 도전으로 느껴졌어요. 민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야, 이 아줌마 좀 보라고. 진짜 당당하네. 그럼 우리랑 놀아볼래요?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남자였어요. 서진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체격이었죠. 남자는 서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설마 우리한테 덤빌 건 아니죠? 순간 남자가 서진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가볍게 밀친 것이었지만 분명한 물리적 접촉이었어요. 서진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습니다. 지민이 깜짝 놀라 엄마를 붙잡았죠. 엄마. 클럽 안에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완전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민호 일행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린다는 것이 즐거웠죠. 어머, 넘어지시겠네. 조심하세요, 아줌마. 남자가 다시 서진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 달랐어요.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남자는 깜짝 놀라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서진의 손아귀는 쇠처럼 단단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경고의 톤이 섞여 있었죠. 남자는 당황하며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고 서진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상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춤이라도 추시죠, 아줌마. 여기 클럽인데 춤이나 추면서 놀든가. 민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웃어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슬슬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클럽에서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광경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음악이 잠시 끊겼어요. DJ가 다음 곡을 준비하는 짧은 순간이었죠. 클럽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래, 춤이라도 출까? 서진의 말에 민호 일행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서진이 정말로 춤을 추겠다고? 민호 일행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키득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죠. 오, 진짜요? 그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구경해 줄게요. 민호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지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 하지 마. 우리 그냥 가요. 제발.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지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엄마 믿어. 서진은 지민의 손을 놓고 천천히 클럽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모두가 서진을 바라봤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비웃는 눈으로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서진을 비쳤어요. 서진의 얼굴이 조명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름이 진 얼굴, 화장기 없는 피부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민호 일행은 밭 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웃음거리가 펼쳐질 거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DJ가 새로운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강렬한 비트가 클럽을 채웠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서진의 목에서 군번줄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전장을 누볐던 특수전사 윤서진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클럽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무겁고 강렬한 비트가 바닥을 울렸어요. 서진은 무대 중앙에 서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조명이 서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파란색 조명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빛이 서진을 감쌌어요.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민호 일행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뭐야, 가만히만 서 있네. 춤춘다더니 역시 아줌마는 아줌마야. 뭘 할 수 있겠어. 민호의 친구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엄마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눈빛이었죠. 갑자기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뜨겁고 강렬한 붉은 빛이 무대를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서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몸이 음악에 맞춰 흘러갔어요. 부드럽지만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았던 체술이 춤으로 변했죠. 서진의 발놀림은 빠르고 예리했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전장에서의 움직임처럼 정확했습니다. 천장에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의 머리칼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붉은 조명 아래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빛과 그림자 사이를 오갔죠. 민호 일행의 웃음이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서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나이든 여성의 어설픈 춤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강하고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서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서진을 바라봤어요. 클럽 전체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붉은 조명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서진의 목에서 군번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금속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이 몸을 돌릴 때마다 군번줄이 흔들렸죠. 한 차례 큰 동작을 취하는 순간 군번줄이 서진의 목 앞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달린 금속판이 조명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금속판에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그 아래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윤서진. 금속판의 한쪽 모서리는 찢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 전투에서 입은 상처의 흔적이었죠. 그 찢겨진 부분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군번줄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호와 가까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군번줄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야, 저거. 특수전사령부라고 써 있어. 민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진의 목을 쳐다봤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도 글자가 선명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설마, 진짜? 민호의 친구들도 하나둘 군번줄을 알아봤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상황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특수전사령부. 그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서진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고 서진의 동작도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회전하고 도약하고 착지하는 모든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클럽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클럽 안을 둘러보다가 무대 중앙의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서진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 윤서진이었죠. 남자의 이름은 태수였습니다. 서진의 전 상관이었어요. 태수는 서진이 전역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 이 클럽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수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진을 둘러싼 젊은 남자들, 불안해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태수는 서진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무대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멈춰. 태수의 목소리가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 특유의 강렬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죠. 태수. 서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진에게 다가가더니 민호 일행을 향해 돌아섰어요. 태수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멈춰라. 그 사람,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태수의 말에 민호 일행이 움찔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카리스마가 묻어났죠. 저 사람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출신이다. 20년 전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사야. 태수의 말이 클럽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DJ도 상황을 파악하고 음악을 멈춘 것이었죠. 클럽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진과 태수를 바라봤어요. 민호 일행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서진, 괜찮아. 이제 숨지 않아도 돼. 태수의 말에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서진의 눈물이 반짝였어요. 군번줄은 여전히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멀리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특수전사령부, 전사. 지민이 알던 엄마는 조용한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누군가였죠. 클럽 안의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서진의 군번줄만이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럽의 정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진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조명이 점점 흐려지고 다른 풍경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서진이 아직 군복을 입고 있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20년 전 비무장지대 인근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0 초반의 서진은 군복을 입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비밀 작전이었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서진과 함께한 팀원은 4명이었습니다. 모두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죠. 그들은 어둠을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숨소리조차 최소화하며 전진했습니다. 팀장은 태수였어요.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태수는 노련한 군인이었습니다. 태수는 팀원들을 이끌며 조용히 지시했죠. 서진 왼쪽 경계, 민수 오른쪽 확인. 서진은 재빨리 왼쪽을 확인했습니다.
눈 덮인 숲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팀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눈 속에 묻혀 있었어요. 태수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팀원들은 조용히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적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서진과 팀원들은 재빨리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철수한다. 태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적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팀원들은 응전하며 후퇴했죠. 눈 속을 띄며 서진은 뒤를 확인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 민수가 다리를 다쳐 뒤처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민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수, 내 어깨에 기대. 서진은 민수를 부축하며 함께 뛰었습니다. 총알이 주변을 스쳐 지나갔어요. 나무 기둥에 박히고 눈을 튀기며 떨어졌죠. 서진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앞서 가던 태수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서진, 빨리. 서진은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민수의 무게가 어깨에 실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료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적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지고 외침 소리도 들려왔어요. 서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팀장님 먼저 가세요. 제가 민수를 데리고 따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안 돼. 같이 간다. 태수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서진과 민수가 다른 길로 빠지자 적 일부가 서진을 쫓아왔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끌며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발자국이 빠르게 지워졌어요. 한참을 도망친 끝에 서진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동굴 안으로 데려갔죠. 민수, 괜찮아? 민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옷을 찢어 지혈을 하고 민수를 따뜻하게 감쌌죠. 조금만 참아. 곧 구조가 올 거야. 서진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추락하면서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는 점점 심해졌어요. 서진은 민수를 안으며 체온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혼미한 상태였죠. 서진, 미안해. 내가 발목을 잡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린 동료잖아. 서진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밤새도록 서진은 잠들지 않았어요. 민수를 지키고 주변을 경계하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서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살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힘을 짜내어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붉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헬기가 가까워졌습니다. 태수가 헬기에서 내려 서진에게 달려왔어요. 태수는 서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 살아있구나. 태수는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서진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민수가 안에 있어요. 먼저 민수를 태워주세요. 구조팀이 민수를 헬기로 옮겼습니다. 서진도 헬기에 올랐어요. 그때서야 서진은 자신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망치던 중 총에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죠. 서진, 넌 영웅이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작전 후 서진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팔의 부상은 심했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어요. 손목에 흉터가 남았을 뿐이었죠. 몇 달 후 서진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했지만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지쳐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진을 말렸습니다. 서진, 넌 최고의 전사야. 여기 남아줘.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요. 저녁 후 서진은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서진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군 출신, 특히 특수전 출신 여군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서진의 경력을 본 면접관들은 당황했죠. 아, 여자분이 특전사 출신이시라고요? 좀 특이하네요. 그 말 속에는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결국 군 경력을 숨기기로 했어요. 이력서에서 군 생활을 축소하고 평범한 이력으로 꾸몄습니다. 서진은 홍대 인근에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며 조용히 살기로 했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과거를 숨기며 살았어요. 세상은 나 같은 여군을 받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숨는 게 익숙했지. 서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군번줄만은 간직했어요. 그것만이 서진의 과거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었죠.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서진의 의식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클럽의 붉은 조명,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앞에 서 있는 태수.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클럽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울려 퍼진 후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전사요? 그게 뭐 대수예요? 민호의 말에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듯 했어요. 민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그게 20년 전 일이잖아요. 다 지난 일이지.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민호의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옛날 얘기 해봤자 뭐해. 지금은 그냥. 친구 중 한 명이 말을 흐렸습니다. 서진을 가리키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그 표정 속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천천히 서진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보이냐?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일행이 군번줄을 쳐다봤어요. 은빛 금속줄에 매달린 찢겨진 군번표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감당 못할 이름이 새겨진 거야. 이 사람은 전우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 추운 겨울밤, 눈 속에서 동료를 끝까지 지켜냈지. 태수의 목소리가 클럽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민호 일행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번줄의 한쪽이 찢겨진 게 보이지? 이건 전투 중에 총알이 스쳤던 흔적이야. 이 사람이 죽을 뻔했던 순간의 증표야.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민호와의 거리가 좁혀졌죠. 태수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너희는 평생 이런 무게를 짊어져 본 적이 있냐? 동료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냐? 태수의 질문에 민호 일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태수의 눈빛은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태수,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수는 서진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천천히 민호 일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죠. 서진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서진보다 키가 컸지만 왠지 작아 보였어요. 서진의 눈빛 앞에서 민호는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서진은 자신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켜낸 사람들,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지켜야 했던 가치의 증표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명확했죠.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지민은 멀리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진은 지민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시험대에 오르게 돼. 남을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야. 서진의 말은 지민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클럽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서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죠.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바라봤어요. 분노나 적개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이었죠. 당신들은 아직 젊어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서진의 말에 민호 일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손을 잡고 클럽 출구 쪽으로 걸어갔죠. 태수가 서진을 따라왔습니다. 서진은 태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야, 서진. 잘 지냈어? 그럭저럭요. 조용히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전후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연락해요, 태수.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래, 꼭 그러자. 서진은 지민을 데리고 클럽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홍대 거리의 밤은 여전히 활기찼죠.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지민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서진은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민아,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다만 내가 몰랐던 과거가 있었을 뿐이야.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 과거는 과거니까.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 할 때였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의 목에 걸린 군번줄도 가로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을 드러낸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진과 지민이 클럽 밖으로 나온 지 채 1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클럽 안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클럽 입구에서 태수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서진, 잠깐만. 태수가 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저 친구들이 클럽 직원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 다른 손님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눈빛을 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 서진은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앞장섰죠. 클럽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민호 일행이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당한 모욕을 다른 사람에게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손님들은 불안한 눈으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야, 이 클럽 관리가 이게 뭐야? 손님 모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둬?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민호의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클럽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호 일행 뒤에 섰죠. 서진의 존재를 느낀 민호가 뒤돌아봤어요. 서진을 보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가 클럽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뭔가를 지시했죠.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고 DJ 부스로 향했어요. 순간 클럽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클럽을 삼켰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민호 일행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얀 스포트라이트가 서진을 정확히 비쳤어요. 서진은 조명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목에 군번줄이 하얀 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죠. 여긴 내가 밟았던 전장과 다를 게 없어. 서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클럽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어요. 전장에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민호 일행을 비췄어요. 4명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태수가 서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군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형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어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비난의 시선이었죠. 민호가 친구들을 데리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 서둘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진의 한마디에 민호 일행이 멈춰 섰습니다. 서진은 태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태수는 DJ 부스로 다가가 DJ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순간 클럽의 모든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무전 소리, 그리고 명령어였어요. 특수작전 7호, 목표 지점 도착.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녹음된 목소리였죠. 젊고 강인한 목소리가 클럽을 가득 채웠어요. 상황 확인 완료. 임무 수행 준비. 이어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 명령어, 총성 소리까지. 그건 20년 전 전장에서 녹음된 실제 작전 기록이었어요. 태수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죠. 민호 일행은 얼어붙었습니다. 클럽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군사작전 소리를 들으며 이들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했는지를요. 특수작전 7호 종료한다. 마지막으로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령어가 끝나자 클럽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서진의 얼굴을 비쳤어요.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에요. 당신들이 비웃던 그 아줌마의 과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태수가 클럽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도 돼. 하지만 오늘 일을 기억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 민호 일행은 고개를 숙인 채 클럽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서둘렀어요. 출구를 나서는 민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클럽의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이 클럽 안을 밝혔어요. 남아있던 손님들이 서진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박수에 동참했죠.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서진은 처음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자신이 드디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순간이었죠. 태수가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서진. 넌 여전히 최고의 전사야. 서진은 태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수.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뤄질 줄은 몰랐지만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서진은 클럽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진짜 멋있어요. 서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목에 군번줄이 가로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빛은 마치 다시 살아난 존엄과 자존심처럼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홍대 골목을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거리는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했죠.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고 서진의 손이 흙을 빚어 올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지민은 공방 한쪽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지민은 엄마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평생 함께 살았지만 어제 처음으로 엄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은 물레를 멈추고 딸을 돌아봤어요. 응. 어젯밤에.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지민아, 사람은 누구나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보여준 엄마의 모습은 진짜 엄마의 일부일 뿐이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클럽에서 본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강하고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 평소 공방에서 조용히 도자기를 빚던 엄마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는 왜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여군, 특히 특수전 출신 여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어. 여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진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지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제 사람들은 엄마를 존경하던데요. 박수도 쳤잖아요.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어제는 달랐어. 처음으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받아줬어. 20년 만에 처음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아침 신문을 들고 있었죠. 태수는 신문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 이거 봐. 신문 한쪽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직 여군 특전사, 클럽에서 젊은 여성 구하다. 기사는 어젯밤 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고 그게 화제가 되어 신문에까지 실린 것이었죠. 기사는 서진의 과거와 어젯밤 일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신문을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에 알려진 기분이었죠. 이제 내 삶이 조금 달라질 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물다가 공방을 나갔습니다.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요. 서진과 지민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목에서 군번줄을 풀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그 군번줄을요. 손 안에서 군번줄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금속판에 새겨진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윤서진. 서진은 군번줄을 공방 한쪽에 있는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안에서 군번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지민이 유리 케이스에 담긴 군번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직도 그걸 간직해요? 이제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은 딸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온 사람들의 이름이야. 함께 싸웠던 동료들, 내가 구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만들어준 모든 순간들. 이 군번줄은 그 모든 것의 증표야. 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민은 엄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지민아, 이건 내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사람은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과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서진도 딸을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유리 케이스를 비쳤어요. 군번줄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찢겨진 금속판의 모서리까지 선명하게 빛났죠. 그 빛은 마치 다시 살아난 존엄과 자존심처럼 빛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서진의 진짜 모습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처럼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빛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조용히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었죠. 공방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홍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진의 공방도 그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숨지 않았어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햇살을 받아들이며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엄마 옆에 앉아 함께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도자기를 빚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군번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서진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자랑스러운 증표였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20년 동안 감춰왔던 자신을 드러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요. 공방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어요. 서진은 흙을 빚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딸이 옆에 있었고 군번줄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서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살아왔지만 그 안에는 자랑스러운 과거와 강인한 정신이 담겨 있죠. 서진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고 감동을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